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을 24살이라는 나이에 일찍 한 편인 저는 아이도 일찍 낳았어요.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30살 초반이라는 나이인데 주변에서 아이 엄마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어요. 키울 때는 힘들다 했는데 요즘은 그저 아이 크는 거 보는 낙으로 삽니다. 제 사연이 다른 분들에게 어쩌면 하소연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이혼한 이유도 궁금하시겠지만 왜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했냐 궁금하시죠? 저는 그냥 가족의 울타리가 그리워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고아가 바로 접니다.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보육원에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낸 언니와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어요. 독립할 때도 언니와 같이 돈 합쳐 방을 얻었고요. 그러다가 언니가 결혼을 먼저 했는데요. 형부는 언니의 아픔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저도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정상 대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해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이 지금의 아이 아빠입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많았고 1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고아인 며느리나 사위를 가족으로 들이는 거에 호락호락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라는 관습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결혼까지 순탄치 않았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제가 고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없다 보니 남성상에 대해 뭔가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저는 제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그 사람 의견에 맞춘 적이 많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시댁에 어찌해야 하는지까지 거의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어려서 몰랐다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지낸 경험이 없어 관계를 어찌 맺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청혼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시부모님은 남편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들으셨어도 크게 부정적인 말씀은 안 하셨던 반면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못마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과 남편이 없을 땐 항상 저에게 부모도 없는 년이 남편한테 여우짓 하는 것만 배워서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친정 없으니까 이제 시댁을 제 가족으로 여기고 잘하고 지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요. 아이 낳으면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줄까 해서 아이도 빨리 낳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집은 저를 끝까지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쉽게 한 결혼도 아닌데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남편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저 이혼할 때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현지야, 아이 있는데 이혼 결정 쉽지 않겠지만 너 생각 잘한 거야. 그런 집안에 살면 너 정신이 온전키나 하겠니?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잘 키우는 거다. 지금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돈 있겠다, 가족 있겠다. 언니가 옆에서 쭉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랑 이쁜 딸내미만 생각하면서 살자. 응? 언니는 제가 이혼할 때도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꿈에도 예상치 못한 인생 역전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언니는 조금 더 나중에 결혼하는 게 좋겠다면서 저를 말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이 없어서 상견례 때도 언니랑 형부 둘이 같이 나갔었는데 언니가 시모랑 안 좋게 말씨름을 좀 했거든요. 저 부모님 안 계신 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상견례도 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려서 겨우 상견례를 하긴 했습니다. 어렵게 상견례 날짜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니랑 형부랑 같이 나갔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인사할 때부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가족 소개할 때도 뚱한 표정으로 있다가 덜컥 한마디 하신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배운 게 없을 텐데 결혼은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오늘 얼굴이나 한번 볼 생각으로 나오긴 했는데 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준비 어찌하고 있어요? 돈도 모아놓은 거 없다고 들었는데 혼수며 예단 같은 거 뭔지는 알고?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서 언니가 웃으면서 시어머니 말에 대답했습니다. 우리 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꾸준히 저축했어요. 지금 임대아파트도 입주 앞두고 있고요. 우리 현지 빈손으로 시집 보낼 생각 없고요. 정성 들여서 제가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듣자하니 친언니도 아니라면서? 언니도 부모 둘 다 안 계신다는 거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대체 뭘 한다고 옆에서 도와? 아휴, 원 그러니까 어른이 있어야지 어른이. 생각보다 너무 부정적인 예비시모 반응에 저도 놀랐지만 언니 얼굴 보니 거의 흑빛이었어요. 언니 괄괄한 평소 성격 같았으면 똑같이 한 소리 했을 수도 있는데 저 봐서 참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 부모 없어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혹시 사돈어른께서는 우리 현지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이미 그건 이 자리 마련하기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요. 여기 나오신 건 결혼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신 걸로 아는데요. 아들이 계속 결혼한다고 노래를 부르니 부모가 어쩌겠어요? 흠이는 아이 데리고 오면 아무래도 우리 가족한테만 신경 쓸 테니 좋겠다는데 그 말이 일리도 있고요. 네? 지금 흠이는 아이라고 하셨나요? 부모님 안 계신 게 우리 현지 잘못도 아닌데 흠이라뇨. 그런 말씀은 좀 듣기 거북합니다. 언니가 흠이는 아이라는 말에 정색하면서 말하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그만하라는 듯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언니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괜한 자격지심이 있어서는 그런 말에 발끈하기부터 하잖아? 이게 다 집안에 어른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순간 형부와 언니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었고 결혼 날짜며 혼수며 이런 논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아버지가 사과를 했고 남자친구도 황급히 자기 엄마 입을 막으면서 어찌어찌 자리는 마무리했지만 언니가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현지야,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언니가 보니까 그 집 시어머니 장난 아니야. 지금도 은근히 개무시하는데 결혼하면 너 진짜 힘들걸? 언니 말 듣고 조그만 결혼 미루던가 다시 생각해봐. 결혼한다면 어차피 오빠랑 할 건데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 열지 않으시겠어? 언니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 근데 오빠가 결혼하면 무조건 내 편 들어준대.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라고 걱정 말라던데? 너 그런 말을 믿어?
남자가 아무리 마누라 편 들어준다고 해도 그것도 사람 나름이야. 내가 보니까 네 남편 그런 그릇이 못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네 형부 봐라. 언니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나 부모 없는 거 가지고 흠잡은 적 한 번도 없었어. 잘 생각해. 어? 한 번 결혼 잘못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진다 너. 언니가 그런 걱정하는데도 왜 그리 저는 바보 같았는지. 그때는 언니 말보다 남자친구 말이 더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믿었어요. 제가 고집 부르는 바람에 여차해서 결혼은 진행했지만 그 과정은 사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임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에 다행히 신혼집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시댁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물 받은 거 하나 없지만 예단비 정성껏 마련해 전달했을 때 돌아온 거 하나도 없었고요. 어머니가 한숨 쉬면서 우리 아들 아깝다는 소리만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왜 결혼하려고 했는지 그때 저를 보면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 싶네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게 한둘이 아니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쩌면 결혼 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결혼 전후가 다르다는 거 말만 들었지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남편은 결혼할 때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말까지 했었고 결혼하면 공주 대접 해주겠다고 큰소리 쳤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뭔가가 못마땅했나 봐요. 그때 남편도 사실 30도 안 된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슬슬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면서 자기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나 봐요. 특히 친구들 중에 처가가 잘 사는 집에 장가가는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배가 아파하더라고요. 현철이 그 자식은 나보다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여자를 잘 잡아서 완전 인생 역전했네. 글쎄, 처갓집이 건물주에 100억대 부자래. 그 자식 회사 때려치우고 와이프랑 건물 월세 받아먹으면서 놀러 다닐 거래. 아, 배 아파. 내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결혼했는지 몰라. 남자는 허대만 멀쩡하면 장가만 잘 가는 건데. 아이씨, 결혼 천천히 할걸. 이런 식으로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까지 제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처갓집 덕을 보는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남편 앞에서 할 말이 없고 미안해집니다. 저에게는 덕볼 가족이 없으니까요. 한두 번 그런 말 하는 거야 못 들은 척 넘어간다지만 매번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하라는 거 어쩔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시집 진짜 공짜로 온 거나 다름없는 거야. 당신이 친구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려나? 내 친구들은 여자들 스펙이 장난이 아니더라. 30 넘어가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돈도 단위가 틀리더라. 게다가 하나같이 처갓집은 왜 그리 부자인지. 다들 그런 조건 따져가면서 결혼하더라. 우리랑 출발 자체가 다른 거지. 우리는 언제 이 아파트 탈출하냐, 어? 다른 애들은 이미 몇 억대부터 시작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나 싶다. 내가 이제야 우리 엄마 마음이 이해가 가네. 뚫린 입이라고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오빠 친구들은 대신 아파트 한 채씩은 장만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그만큼 하는 거지. 나 들으라고 친정 얘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면 비교하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가지고 비교 당하는 거 기분 나빠. 자존심은 있어서 그 말이 기분 나빠? 그냥 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 뭐 억울하긴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결같이 저 사랑해주겠다는 말 믿고 결혼했지만 남편도 역시 속물 같은 구석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와이프 만나 팔자 좋아지는 거 그렇게 부러웠는지 툭하면 우리 친정이 없어서
자기는 콩껌을 받아먹을 게 하나도 없다느니 사위 대접이란 걸 자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느니 이런 말로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낸 언니가 저를 잘 챙겨주긴 했지만 남편은 어쩐지 그 언니네 왕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인사하러 갈 친정이 언니밖에 없었던지라 언니와 형부에게 줄 선물을 사서 인사하러 갔었는데요. 언니가 정말 어지간한 친정엄마보다 더 신경 써서 대접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잖아. 당신은 앞으로 내 낳을 건데 굳이 남남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부모님한테라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며 제가 언니와 자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그때는 남편과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남편 뜻에 많이 맞춰줬습니다. 시댁에 신경 더 많이 썼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굴어도 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저 미워해도 남편이 내 편 해주겠다는 건 딱 결혼 전과 신혼 초반뿐이었네요. 살면서 얼굴 자주 보면 저를 며느리로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너는 친정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보고 들은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너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르면 된다. 우리 아들한테 한참 모자라도 그거 하나 보고 너 받아들인 거 알지? 우리 아들 너 말고 다른 잘난 여자한테 얼마든지 장가 보낼 기회 많았어. 내가 지금도 친구들이 며느리 자랑하면 할 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시부모를 친부모라 생각하고 잘해라. 저도 시부모님께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보다는 늘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하고 내가 한참 모자라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싫은 소리 계속 들으면서 좋은 마음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 너무 서러워서 남편에게 한 번씩 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모 자식 간 이간질 시킨다고 더 뭐라 하셨기에 그 뒤로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 임신하고 출산은 얼마 안 남겨두었을 때 일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조금 먼 곳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주말 부부로 당분간 지내야 했을 때였습니다.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조리원에서 2주를 있는다고 해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저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선뜻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지야, 언니가 너 몸조리하는 동안 같이 도와줄게. 집도 가까우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너 도움이 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사람 쓰는 것보다 내가 있는 게 너도 편할 거야. 언니도 힘든데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형부한테도 너무 미안한데. 걱정하지 마. 네 형부도 허락했어. 이럴 때 언니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니? 저야 너무 고마운 일이죠. 아이 낳고 조리원 나오자마자 언니는 저희 집에서 머무르면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님이 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손주를 보시겠다고 집에 자주 오시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가 저 몸조리하는 거 도우러 왔다는 거 아시면서 고맙다 애쓴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더군요. 언니가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라 아마 시어머니 눈에 흠잡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엌에 와서 음식도 둘쳐보고 청소 상태도 확인한 후에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며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부모 도움만 받고 혼자 커서 그런가 집안 살림은 야무지구나.
그래, 부모 없는 것들이 둘이라도 잘하고 살아야지. 기댈 가족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겠지? 언니가 못 들은 척했지만 표정 관리 못하더라고요. 난감해하고 상처받는 거 다 보였고요. 저 생각해서 화도 못 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부모 없는 것들끼리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단지 부모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하고 며느리 취급 안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저로 인해 언니까지 상처를 받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가 저 마음 아플까봐 끝까지 모른 척 했지만 제가 언니한테 대신 사과했습니다. 언니, 아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기분 나빴지. 말을 원래 좀 그렇게 하셔. 언니도 잘 알잖아. 너무 상처받지 마,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게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말이나 듣게 해서. 네가 나한테 사과를 왜 하니?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속상하는 게 언니는 더 마음 아프다. 이제 애까지 낳고 사는데 너희 시어머니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니니? 너 혹시 시어머니가 너 심한 말 하는 거 다 참고 사는 거야?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면 앞으로 그러지 마. 언니한테는 전부 솔직히 말해주었으면 좋겠어. 네가 이럴 때 든든한 친정이 있으면 무시 못할 텐데. 언니가 너무 속상하다. 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 있을 때 한 말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제가 상처받은 이유를 이해해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들은 거 가감없이 전부 말한 거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너도 애까지 낳고 했으면 그런 사소한 거에 목숨 좀 걸지 마라.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너랑 초양이 같이 의지하고 살라는 게 뭐 그리 나쁜 말이라고 발끈하는 거야? 어머니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나랑 언니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뜻으로 하신 말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 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속상한 거 알아주기만 해도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남편이 듣기 싫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이게 다 네가 친정부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말인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너 정신 건강에도 좋아. 아들 가진 엄마들은 원래 장가 보내는데 로망이 있다잖아. 근데 나 때문에 우리 엄마도 억울한 게 많으시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남편이 제게 시어머니 심기 거스르지 말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 말을 듣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몸은 정상이 아니고 여기저기 아픈데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그때 상처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후에도 몇 년을 더 살았지만 시댁과 관계가 나아지는 거는 글쎄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는 예뻐하시면서도 저한테는 늘 냉랭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속상해 하신다거나 다른 집 아들 팔자 고친 얘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무안하게 하신 적도 많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 적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든든한 친정 식구 하나라도 있다면 이런 취급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참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행운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행운도 나한테는 허락된 게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이가 막 유치원에 입학했던 시기여서 저도 조금은 육아지옥에서 벗어났을 때였고요. 언니와는 늘 연락을 하고 살았는데 한 번은 언니가 저한테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주야,
너 혹시 예전 우리 지내던 보육원 원장님 연락 받은 거 없니? 어제 원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너 소식을 묻더라고. 갑자기 우리 지내던 보육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나온 후로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언니는 결혼해서 자리 잡은 후로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찾아가는 것도 안 하게 되더라. 근데 갑자기 왜? 원장님이 말한 게 확실치는 않은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언니 말 들어봐. 아무래도 현지 너 가족이 아직 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너 맡겨졌을 때 기록이 다행히 남아있었나 봐. 연락처 알려드릴까 했지만 네가 직접 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가족이 있다고? 근데 왜 나를 지금 와서 찾고 있는 거지? 그동안 찾으려면 충분히 찾고도 남았을 텐데. 언니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나를 찾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그랬고요. 혹여 성인이 된 나를 뭔가를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네가 싫다면 할 수 없지만 언니 생각에는 그래도 혈육이라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 너도 왜 혼자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지 궁금할 거 아니니? 사람은 원래 다 뿌리를 찾게 마련이라잖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얼른 원장님한테 연락해봐. 알았지? 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한 저는 며칠 고민 끝에 저를 찾는다는 가족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보육원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육원 원장님이 너무나 반갑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지야, 연락 잘했다. 너 번호가 바뀌어서 막막했는데 마침 수연이랑 연락이 닿았지 뭐니. 네 가족이 너 찾는다는 거 소식 들었지? 연락 주신다는 분이 네 외할머니래. 지금 당장이라도 너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도 당연히 만날 생각으로 연락한 거라 믿는다. 내가 만나봤는데 현지 너랑 많이 비슷하게 닮으셨더라. 언제 만날래? 나한테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렴. 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일단 저를 찾는 사람이 외할머니라는 것에 놀랐고 당장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또 놀랐고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날짜를 알려드렸고 저는 남편에게 외할머니를 찾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은 일단 시덥잖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할머니라고? 그동안 너 안 찾은 건 키우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제 늙고 보양해줄 사람 필요하니까 너 찾는 것 같은데 당신 정말 만날 셈이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일단 만나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왜 고아로 살았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만약에 그 노인네가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잘라버려야겠네. 남편이 같이 가준다는 말에 저는 아이와 함께 약속한 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실로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것 같은 멋진 차림의 노인이 들어서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할머니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제 핏줄이 분명하다는 걸요. 할머니도 그걸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걸어와서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생전 본 적도 없는 가족이라는데 왜 그렇게 저절로 눈물이 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말없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며 우셨고요.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 들은 얘기는 이랬습니다. 제 친엄마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저를 낳았고 할머니가 무서워 저를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엄마는 다른 사람 만나 결혼까지 했는데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결혼해서 아이도 안 낳고 살다가 그마저 이혼해서 쭉 외할머니랑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할머니한테 저를 꼭 찾아서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 딸이 너를 낳아서
친아빠한테 줬다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뭐니. 어디선가 잘 살길 바랬는데 너 고아원에 보냈다는 말 듣고 미친 듯이 너를 찾아다녔다. 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 눈을 못 감았어. 근데 이렇게 찾았으니 됐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어. 이 할미가 너 도와줄 거야.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혼자 힘으로 애 많이 썼다. 애 많이 썼어. 정말 제 할머니가 맞나요? 저는 낳아주신 엄마가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보고 싶었는데 돌아가셨다니까 원망도 못하겠네요. 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할머니. 제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처음 만났음에도 마치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저는 옆에 있던 남편을 할머니께 소개했고 남편도 얼떨떨한 상태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찾은 외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건물도 몇 채가 있는 부자라는 건 나중에 들은 거고요. 그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부귀영화 더 이상 누릴 것도 없고 죽을 때는 너한테 다 물려주고 가련다. 손주라고 너 하나인데 그동안 너 고생하고 산 거 안쓰러워서 그래. 그러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시더니 김 실장, 내 유언장 좀 고치려고 하는데 바로 준비 좀 해줘요. 내가 우리 손녀를 찾아서 말이야. 일단 20억 정도는 미리 증여를 좀 해줄까 하는데 다음 주쯤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할머니가 기사까지 딸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거 보고 돈이 좀 있으시구나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그랬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이제 만났는데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우선이죠. 제가 자주 찾아뵙고 우리 아기 얼굴 보여드릴게요. 재산 물려주시는 건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식탁 밑에서 저를 발로 툭 치네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말도 맞지만 이건 할머니 마음이니까 그냥 모른 척 가만히 있어. 하나뿐인 손녀인데 이것만 주고 싶겠니? 그렇게 할머니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한동안 꿈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찾은 것도 놀라운데 저에게 그런 큰 돈을 물려주신다니. 그야말로 이런 게 로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의 힘이 참 대단한 것이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찾고 나서 남편과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남편은 직접 옆에서 할머니가 물려주려고 하는 돈의 액수를 들었던 사람이라 그날 이후 항상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확인하는 게 돈이 언제 들어오냐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더니 거액의 돈은 욕심이 나는지 저열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 참 제 마음도 차게 식더군요. 든든한 가족도 힘이 되지만 돈이라는 게 얼마나 천군만마가 되는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속보이게 저에게 잘해주는 척을 할수록 저는 돈이 있으니 이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후 정말로 유언장을 손보고 나서 저에게 20억이라는 큰 돈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셨어요. 저한테 큰 돈이 생기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돈을 떼어먹으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 입으로 돈을 상속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남편에게 전해 듣고는 둘이서 무슨 꿍꿍이를 했겠죠.
시집와서 한 번도 저한테 잘해준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친절해지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넌지시 돈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로 밑밥 까시는가 싶더니 1억 대출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대출 1억을 갚아주면 저한테 이자랑 원금을 조금씩 주겠다는 말을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자 더 이상 돈 얘기는 안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후에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큰돈 그렇게 통장에 넣고만 있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조금씩 나눠서 돈을 굴려야지. 제일 바보가 뭔 줄 알아? 통장에 돈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 10억 정도만 맡겨봐. 엄마가 주식이랑 예금 이런 걸로 잘 굴려주실걸? 아빠가 평생 벌어오는 월급 재테크 하신 거 다 우리 엄마가 하신 거야.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돈 굴리는 재주는 없어. 제가 싫다고 하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조르다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고요. 내가 내 돈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걸 왜 어머니한테 주라는 거야? 난 싫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했던 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마치 맡긴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저를 닥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져가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어머니가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이러신 적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맡기면 어련히 알아서 굴려주지 않겠니? 내가 너 결혼할 때 했던 말 잊은 거냐? 시부모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하라고 했잖아. 너는 가족을 찾아서 그런 큰 돈을 받았으면 네 시부모한테 단도 몇 억이라도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게 맞는 거다. 근데 돈 100만 원도 안 주려고 꽁꽁 싸매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너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온 거야. 지금이라도 너 그 돈 나한테 맡겨라. 우리가 가족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니? 내가 잘 굴려줄 테니 나한테 내놔. 그 말 듣고 남편까지 맞장구 치면서 이러네요. 그래, 우리가 남이야?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집에 공짜로 시집 온 거 이번에 갚을 기회라 생각해. 남편이 하는 말 듣자 그나마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확 열이 받더라고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억을 줘야 한다니요. 제가 그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고마워서 돈을 퍼줘야 하는 건가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남편이랑 안 살겠다고 소리 질러버렸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하세요. 돈이 그렇게 탐이 나나 봐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구박하셨으면서 제가 돈 있다니까 살랑거리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이놈의 집구석 질린다 질려. 그동안 내가 당하고 산 게 얼만데 미쳤다고 내 돈을 갖다 바치겠어요? 당신 잘 들어. 그동안 내가 당한 거 100배로 갚아줄 줄 알아. 내 돈 꿈도 꾸지 마. 우리 그냥 이혼해. 뭐? 이혼? 야, 무슨 애엄마가 이혼이야? 돈 있다고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냐?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더니 남편이 예상대로 발끈하더군요.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못할 것 같냐? 그래, 나 이제 돈 많아. 그 돈으로 못할 게 뭐 있겠어? 몇 천이 드는 소송을 해서라도 너랑 이혼하고 만다. 그동안 당했던 거 위자료로 싹 청구하지 뭐.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난 절대 너랑 이혼 안 해줘. 이혼하려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걸? 자기한테 위자료를 달라는 말 들으니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러는가 싶어서요. 어머니 역시 제가 이혼한다는 말하는 걸 시댁에 돈 주기 싫어서 협박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이제 가족 찾았다고 기세등등한가 본데? 그래봤자 너 애 엄마야. 이혼이 뭐 그리 쉬운 줄 아니? 엉뚱한 말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똑같이 구는 두 모자 모습에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우습나 봐요. 어머니는 부부 일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 분명히
오늘 이혼하겠다 말했습니다. 위자료랑 내 새끼 양육비나 잘 준비하세요. 저는 그날 이혼 선언 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할머니와 언니에게 이혼할 테니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 말 듣자마자 언니는 바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리가 멀다 보니 찾아오지는 못하셨지만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는 부산에 아파트 하나를 내어주시겠다며 당장 내려오라 하셨고요. 언니와 상의 끝에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고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제가 그동안 남겨놓은 일기장과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폭언을 녹음한 것들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길래 바로 착수금 보내고 소송 진행했습니다. 집으로 남편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소송이 어려울 것 같아 언니 도움을 얻어 짐을 끌인 후 저는 며칠 언니 집에 있었고요. 그 후 소송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마련해 주신 아파트로 와서 아이와 지냈습니다. 소장이 가고 나서 한동안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시모는 쓰러지는 신용도 했고 남편 놈은 애 내놓으라면서 난리를 쳤고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송은 제가 이겼습니다. 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로 인정을 받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판결받았어요. 양육비도 매월 받기로 했고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지금은 할머니 계신 부산에 저는 자리 잡고 삽니다. 이곳에서 제 특기 살려 빵가게 겸 카페 차려 운영하고 있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프신 데가 부쩍 많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할머니와 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할머니는 제가 젊다면서 남자 만나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저는 아직은 남자 만날 에너지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이 너무 좋아요. 시궁창인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이런 꿈 같은 행운이 와서 이혼 후에도 어려움 없이 산다는 게 감사하고요. 오히려 제 인생은 이혼 후 잘 풀려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마음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저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꼭 이런 행운이 아니더라도 분명 어떤 식으로든 선물 같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받은 복을 나눠드리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